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이 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공부하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끼리과 함께 한번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끼리. 자, 일단 들어가기 앞서 목소리가 살짝은 잠겨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단순히 아침이라서 이렇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녹화하는 이유는 오늘은 기은사 촬영이 있죠.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이번 주 매동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정리, 이번 주 큼지막한 뉴스 정리, 마지막으로 다음 주 큼지막한 뉴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올라올 예정입니다.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10분 정도 시간 내서 어디 이동하실 때나 아니면 주무시기 전 그럴 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속도감 있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나빴습니다. 딱 보다시피 화수 목금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나마 다행히도 금요일에는 살짝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방심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박스권 상단을 뚫지 못하고 또다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하락은 조금은 원래 있던 악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금리가 인상할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다 이 소식 때문에 주가가 3%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던 악재였고 그리고 플러스 새로운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는 조금 둔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하는 오는 주죠. 그때는 박스권 하단까지는 가지 않고 조금만 하락하다가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 좀 눈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계속 주가는 떨어져 어느덧 67,800원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조금은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결국 지금 현재 실적 컨셉을 봤을 때는 지금 위치는 당연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 삼성전자에 최소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거는 확인하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빠르게 돌아와야 그 다음에 코스피도 같이 올라갈 텐데 그때까지 기간은 조금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코스닥은 나름 괜찮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떨어진 것도 크지 않았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빨간색 박스 상단을 터치하고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21선을 지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빨간 선인 21선을 그대로 지켜서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하면 좋겠죠. 그리고 매동은 계속 나쁩니다. 개인만 매수, 외국인 큰폭 매도, 기관도 큰폭 매도, 연기금도 큰폭 매도. 그러니 이것만 봤을 때는 야 코스피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코스닥의 외국인의 매도가 좀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뒤통수가 시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이랑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왜 저러나 봤더니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네요. 1228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환율이 떨어지는 걸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나 WTI는 조금 잠잠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그래도 98.26달러 고유가 시대는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추가적인 유가 상승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금요일 미국장이 어떻게 끝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0.4% 상승, 나스닥 1.3% 하락, S&P 500 0.2% 하락. 자, 그러니까 이 세 개 다 온도차가 달랐는데요. 나스닥은 큰폭 하락, 그 와중에 다우는 0.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예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10년물 금리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벌써 어느덧 2.7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야,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신고가라고 해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 뉴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 2.7% 찍자 기술주 흔들, 엔비디아 4.5% 하락. 이번 주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1.2%, 3.8%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특히 하락을 큰 폭으로 했다는 소린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페드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상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긴축에 나설 것 이러한 신호를 보내면서 시장이 긴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날 금요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기술주가 약세를 펼쳤습니다. 테슬라 3% 하락, 아마존과 넷플릭스는 각각 2%, 1.7% 하락, 애플과 알파벳도 1.2%, 1.9% 하락, 엔비디아는 4.5%나 하락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 금리가 쭉쭉 올라가니까 금융주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각각 1.8%, 0.7% 상승했으며 에너지주도 강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옥시덴탈과 대본에너지가 각각 7.1%, 3.5% 올랐으며 엑슨모빌은 2%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내일 코스피도 보험주, 금융주 그리고 에너지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은 강세 그리고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는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다고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빠른 금리 상승은 기존 연준과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예상했던 일시적 인플레이션 주장이 얼마나 순진했던 것인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뉴스 한 개를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당분간은 어려운 시간 이럴 때 관심 둘 종목은 일단은 방금 전에 봤다시피 금리가 쭉쭉 올라가니까 금융권의 실적 발표를 조금 관심있게 봐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금융의 실적이 좋다면은 금융에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 더 점프업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마어는 최근 10년물 수익률이 움직이는 속도를 감안할 때 금리가 3%를 찍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유가도 130인가요? 그때까지 갔을 때 150 갈 것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저기듯이 뉴스를 좀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뉴스를 이런 걸 딱 봤을 때 물론 이거는 기분 탓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통 전문가가 뭔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야 이거 더 올라가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은 일단 거기가 단기 고점이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아 결국 그 사람이 맞았네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피셜을 딱 대입했을 때 아마도 10년물 금리가 나중에는 3%까지 올라가겠지만 이번 주에 조금 잠잠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또 그동안 빠졌던 기술주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나오겠죠.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결국 중요한 거는 금리 상승은 무제한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절반은 넘게 올라왔다고 아니 7부 능선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저 기릿의 짧은 생각으로는 지금 금리 때문에 많이 빠지고 있는 기술주 이제 마지막 세일 시간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잇따라 발표합니다. 월스트리트가 가장 주목하는 지표는 12일날 나오는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시장은 2월 CPI 상승률 7.9%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한데요. 과연 여기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 증시가 출렁일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수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목요일에는 소매 판매 및 소비자 심리 관련 데이터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표를 좀 지켜보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필수 소비재, 부동산 투자 신탁 헬스케어를 비롯해 소비자의 비용 절감을 강조하는 소비재 기업 등 경기 방어주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이 또 별일이 있나 했더니 그런데 딱히 별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고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전망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년물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한 주도 성장주의 하락을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급등은 결국 멈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미 주가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선반영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조금은 용기를 내서 이번 하락이 성장주를 담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 10년물 금리를 조금 자세히 보고 CPI 발표 전까지는 조금 눈치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한국 그 다음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다음부터 조금 증시의 방향을 새롭게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이런 흐름에서 결국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실적입니다. 실적이 깡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만한 기업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꿈만 있고 실적이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은 조금 하락이 클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봉쇄 소식 이것도 봐야겠죠. 하지만 위에 있던 금리 상승 그 다음에 중국의 봉쇄 소식 이런 것들 전부 다 새로운 악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시장이 사골같이 계속 나오는 이런 악재들 여기에 둔감해지는 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일단 출발은 살짝 힘들 수 있겠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전략 후강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연기금 외국인의 픽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딱 4분 약속하겠습니다. 자 연기금 매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 기아, 삼성 SDI, LNF, SKC, 대한항공, 두산중공업, 호텔신라, 롯데렌탈, 효성첨단소재, 셀트리온, LG화학, 농심, CJ체제당, 포스코케미칼, 만도, 하나투어, 두산밥켓, 삼성화재를 매수하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SK텔레콤, LNF, KT, 대한항공, 삼성 SDI, S-오일, LG화학, 포스코케미칼, 현대중공업, 우리금융지주, KB금융, 페노션, 크래프톤, 현대차, KTNG,
3발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삼성전자를 무려 1조 6천억 매수,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레버리지, 삼성전자 우, HMM, 카카오뱅크, LG디플, 에코프로비엠, LG노텍, DB하이텍, 삼성전기, 아모레퍼시픽, 하이브, 타이거 미고 필라델피아 ETF, YG엔터테인먼트, 타차전, KG 이니시스를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아니죠,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를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BYD 3월부터 내연차 생산 중단, 전동화 모델 집중, 전 세계 최초로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보면은 결국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탈 텐데, 야 그러면은 결국 가면 갈수록 내연차를 사면은 조금은 안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 정책이 친환경에 우호적으로 계속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말은 내연차 오너분들은 조금은 불리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플러스 가면 갈수록 중고차 가격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만약에 차를 산다면은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휘발유, 빵, 소고기, 관리비 전부 다 올랐다.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무려 10년 만에 4.1%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영국 정부가 공식 NFT를 발행한다. 가상자산은 기회.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뉴스를 봤을 때 NFT, 그 다음에 가상자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에 관련된 투자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수요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증시가 출렁거리기 시작했죠. 연준 부의장 이러면은 5월 양적 긴축 시작,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아이고 그때 팔걸 지금 봤더니 이렇게 연준 부의장은 미리 우리에게 알려준 거였네요.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증시는 출렁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많이 빠졌죠. 다음으로 목요일날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나름 괜찮게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내용은 좀 나쁘다, 그러한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77조 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리츠가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물가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받으려고 한 5%만 벌어야겠다 하고 매수했던 사람들이 야 이거 왜 계속 신고가야, 이러한 경험을 현재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유망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이 나온다고 한데요.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다,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때부터는 리츠가 또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그때 리츠를 조금 줄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섹터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요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1%가량 인하될 예정. 그 이유는 코로나 이후 손해율이 개선이 되었으나 말 그대로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사고가 많이 안 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하지 않았었지만 이번에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다음으로 화요일에는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3월 고용 동향이 발표됩니다. 미국 3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되며 국제인공지능 대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주최를 한다고 하는데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인공지능 AI의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정말 일정이 많네요.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 이것도 열립니다.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300개사가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오토쇼도 열립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전시회인데요. 참고로 현대차는 더 뉴 팰리세이드를 세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엔 미국 옵션 만기일, 한국 옵션 만기일이 동시에 열린다는 거. 4월 금융통화위원회도 열립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5월 인상을 관측했는데 하지만 페드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올린다고 하니까 야 결국은 우리도 4월에 올리지 않겠나, 이러한 시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22 기준금리도 결정이 되고요. 게임 회사죠. 데브시스터즈의 데브나우가 열린다고 하는데 기존 쿠키런의 업데이트 정보, 그 다음에 차기작 소식, 신규 개발 게임 및 서비스 계획 등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게임주에 관심이 있다면, 특히 데브시스터즈에 관심이 있다면 꼭 봐야 되는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KT 디지털 X 서밋이 열린다고 합니다. 일하는 방식에 디지털 기술을 더하다, 이러한 주제라고 한데요. AICC, 로봇, 통신 DX, 안전 DX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사업 설명과 다양한 고객 사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홍콩 휴장. 그나저나 이게 무슨 날인가 봤더니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로 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바로 이게 있다고 하는데요. 김일성 생일 110주년, 말 그대로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입니다. 그리고 이전으로 ICBM이나 아니면 핵실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진에어 부산 괌 노선 운항 재개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분들이 전부 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스크린샷 찍어서 보관하시면 더 좋고, 혹시나 화질이 조금 깨져서 글씨가 좀 잘 안 보인다, 그렇다면 카카오 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요. 오는 주도 기름분들 원하시는 바 전부 다 이루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